1. 일제의 식민 지배에 저항하여 1919년 3월 1일 전국적으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3.1절입니다. 2.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제헌절입니다. 3. 대한민국의 문자인 한글을 만들어 세상에 알린 것과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한글날입니다. 4. 1945년 8월 15일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맞이한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광복절입니다. 5. 단군이 대한민국 최초의 민족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은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입니다. 6.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방정환입니다. 7.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을 기리는 날은 무슨 날이며 언제입니까?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8. 중국 하얼빈역에서 일본 총리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안중근입니다. 9. 일제강점기에 중국 상하이 훈커우 공원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져 일본의 중요한 인물을 죽인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윤봉길입니다. 10. 3.1 독립운동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고 지킨 주역으로 이봉창, 윤봉길 등 독립운동가를 양성하고 백범일지라는 저서를 쓴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구입니다. 11. 3.1 독립운동 당시에 천안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하다가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19세의 나이로 감옥에서 순국한 여성 독립운동가는 누구입니까? 유관순입니다. 12. 1919년에 서울 탑골공원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모여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던 대규모 만세운동은 무엇입니까? 3.1 운동입니다. 13. 3.1 운동 직후 조국의 독립을 위해 중국 상하이에서 임시로 조직한 정부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14. 북한이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공격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한 날은 언제입니까? 1950년 6월 25일입니다. 15. 한국전쟁 6.25 전쟁과 관련된 것을 말해보세요. 이산가족, 현충일, 휴전선 등입니다. 16. 우리나라의 첫 번째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17. 한국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반기문입니다. 18. 2000년 임기 중에 한국인 역사상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19. 아내가 남편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을 말해보세요. 어머님입니다. 20. 아내가 남편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을 말해보세요. 아버님입니다. 21. 아내가 남편의 형을 부르는 호칭을 말해보세요. 아주버님입니다. 22. 남편이 아내의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을 말해보세요. 장모님입니다. 23. 남편이 아내의 아버지를 부르는 호칭을 말해보세요. 장인어른입니다. 24.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일촌입니다. 25. 형제, 자매 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촌입니다. 26.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 나의 남동생과 내 아이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삼촌입니다. 27. 남편이나 아내의 형제자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 간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사촌입니다. 28.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를 말해보세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입니다. 29. 국가에 대하여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사회권입니다. 30.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요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엇입니까? 청구권입니다. 31.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등이 포함된 권리는 무엇입니까? 자유권입니다. 32. 국민의 기본권 중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는 무엇입니까? 평등권입니다. 33. 국민이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기본권인지 말해보세요. 참정권입니다. 34.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의 4대 원칙은 무엇입니까? 보통선거, 비밀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의 원칙입니다. 35. 선거의 4대 원칙 중 국민으로서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성별, 재산, 학력, 권력, 종교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보통선거입니다. 36. 선거의 4대 원칙 중 누구나 한 사람이 똑같이 공평하게 한 표씩만 투표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평등선거입니다. 37. 유권자가 다른 사람을 거치지 않고 직접 투표하여 자신의 대표를 뽑는 선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직접선거입니다. 38. 선거의 4대 원칙 중 투표한 사람이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밀선거입니다. 39. 여러 사람들이 의견이 다를 때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하는 원칙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40.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소송입니다. 41.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은 무엇입니까? 민사재판입니다. 42.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서 무슨 재판을 진행합니까? 민사재판입니다. 43. 형법을 적용하여 범죄의 여부와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어떤 재판을 진행합니까? 형사재판입니다. 44. 국가의 통치 조직과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국가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는 최고기본법은 무엇입니까? 헌법입니다. 45. 범죄 종류와 형벌 정도 등을 정해놓은 법률 체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형법입니다. 46. 혼인과 이혼, 상속과 유언, 물건에 대한 소유권 등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은 무엇입니까? 민법입니다. 47. 개인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법은 무엇입니까? 민법입니다. 48. 대한민국에서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세 이상입니까? 만 18세 이상입니다. 그보다 어린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9. 두 사람이 정식으로 부부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신고를 신청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청, 구청, 군청 등입니다. 50. 시청, 구청, 군청 등에 결혼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혼인신고입니다. 51. 아기가 태어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 군청, 주민센터 등에 하는 신고는 무엇입니까? 출생신고입니다. 52. 자녀가 태어났을 때 며칠 이내에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까?
출생 후 30일 이내입니다. 53. 아기가 태어난 후 출생 신고를 하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민센터입니다. 54. 남의 돈이나 물건을 빌리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차용증입니다. 55.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로 집이나 땅, 건물 등과 같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문서는 무엇입니까? 등기부 등본입니다. 56. 법원 또는 주민센터 등에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한 날짜를 확인해 주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날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확정일자입니다. 57. 월세나 전세로 빌려 사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무엇입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58. 미래의 질병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돈을 미리 내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험입니다. 59. 일반 직장인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4대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60.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국민건강보험입니다. 61.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해고를 당했을 때 일정 기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입니다. 62.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로 다쳤거나 사망을 했을 때 그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은 무엇입니까? 산재보험입니다. 63.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를 종류별로 63.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쓰레기를 종류별로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64. 친구들과 함께 공원에 놀러 갔는데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으로 가져가서 버려야 합니다. 65. 재활용품에 속하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종이류, 유리병류, 플라스틱류 등입니다. 66. 가짜 이름이나 다른 사람 이름이 아닌 오직 본인의 이름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는 무엇입니까? 금융실명제입니다. 67.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 번호, 은행계좌번호 등을 알아내어 범죄에 이용하거나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빼가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보이스 피싱입니다. 68. 물건을 구매할 때 현금 없이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발급해주는 카드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신용카드입니다. 69. 밤늦게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 어디에 전화해야 합니까? 전화번호는 몇 번입니까? 경찰서 112입니다. 70. 집에 불이 났을 때 몇 번으로 전화해야 합니까? 119입니다. 71. 만약 밤에 갑자기 아프거나 다친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119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72. 119는 어떤 전화번호입니까? 화재, 응급환자 신고 전화번호입니다. 73.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119에 전화합니까? 화재,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74.
한국의 정식 국명 국호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75.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을 3가지 이상 말해보세요. 태극기, 무궁화, 한글, 애국가 등입니다. 76. 태극기는 흰색 바탕의 가운데에 태극 문양을 두고 사방 모서리 대각선에 검은색의 사괴를 둡니다. 이 사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건공감리입니다. 77. 태극기의 모서리에 검은색의 사괴인 건공감리를 설명해 보세요. 건은 하늘, 고는 땅, 감은 물, 리는 불을 의미합니다. 78. 3.1절, 광복절 등 각종 기념식 등에서 부르는 대한민국의 국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애국가입니다. 79. 나라를 상징하는 꽃을 국화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엇입니까? 무궁화입니다. 80.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1443년에 세종대왕이 창제한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 문자의 명칭은 무엇입니까? 훈민정음입니다. 81. 우리나라의 유일한 특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82. 제24회 올림픽이 개최된 도시는 어디입니까? 서울입니다. 83. 한국에서 사용되는 지폐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입니다. 84. 100원 동전에 새겨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이순신 장군입니다. 85. 500원 동전에 새겨진 동물은 무엇입니까? 학입니다. 86. 한국에서 가장 작은 단위의 지폐인 1,000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퇴계 이황입니다. 87. 신사임당의 아들로 한국의 5,000원권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율곡 이이입니다. 88. 대한민국의 10,000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종대왕입니다. 89. 율곡 이이의 어머니로 조선시대 여성으로 50,000원권에 그려진 인물은 누구입니까? 신사임당입니다. 90. 우리나라 동전은 6종이 있습니다. 이것 중에서 실제로 거래할 때 사용되는 동전은 무엇입니까? 10원, 50원, 100원, 500원입니다. 91.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며 제주도에 있는 산은 무엇입니까? 한라산입니다. 92. 북한과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으로 북한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디입니까? 백두산입니다. 93.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자리한 작고 외딴 섬은 무엇입니까? 마라도입니다. 94. 우리나라의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이며 일본과의 영토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섬은 어디입니까? 독도입니다.
95.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외국인 친구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잘못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알려주겠습니다. 96. 외국인 친구가 우리나라의 동쪽 바다를 일본해라고 부르면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동해라고 알려주겠습니다. 97. 대한민국은 삼면이 동해, 남해, 서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중에서 독도가 있는 바다는 어디입니까? 동해입니다. 98. 태풍, 홍수, 장마 등의 기상현상이 나타나고 무덥고 비가 많이 내리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여름입니다. 99. 대체로 포근하고 따뜻하며 이따금씩 중국으로부터 황사가 불어오고 개나리, 진달래, 벚꽃 등 꽃들을 즐길 수 있는 계절은 언제입니다? 봄입니다. 100. 역사적으로 한자, 유교, 불교 등 대한민국에 문화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중국입니다. 101. 한국의 우방국가로서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102.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독도 문제로 우리나라와 갈등이 있으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밀접하게 교류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103. 한국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지만 현재는 에너지, 기술, 자원 등의 영역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 나라는 어디입니까? 러시아입니다. 104.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제도를 무엇입니까? 민주주의입니다. 105.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해 정치를 행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민주주의입니다. 106. 우리나라의 최고 통수권자로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이며 다른 나라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107. 5년마다 국민이 직접 뽑으며 다른 나라에 대해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108. 국가 원수로서 외국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대통령입니다. 109. 국민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이루어진 국가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110. 국민의 뜻을 반영하여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고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국회입니다. 111. 국민의 대표자로서 4년마다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법을 제정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다. 112.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113. 사람들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사람이 법을 어긴 경우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려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법원입니다.
114.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판사입니다. 115. 한 사건에 원칙적으로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심급제도는 무엇입니까? 3심 제도입니다. 116.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국민이 자신을 대표할 사람을 직접 뽑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거입니다. 117. 정치적인 의견이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 만든 단체를 무엇이라 합니까? 정당입니다.